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절 건축물의 건축 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의와 면적에 관련된 각종 면적에 관련된 거, 높이에 관련된 거, 층수에 관련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 내용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내 돈으로 내 땅을 사서 내 맘대로 건물을 짓겠다 해도 맘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대해서, 건축법의 일부, 건물을 짓는 데 관련된 법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법의 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가 있고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건축 허가는 이러이러한 좀 규모가 큰 거라든지 층수가 높은 거는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청에다 건축 허가서를 제출하고 그쪽에서 지어도 됩니다라는 허가를 해줘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축 허가. 라이벌은 건축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는 굳이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서류는 비슷한데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규모가 작으면 건축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지어도 돼요. 혹시라도 그 규모가 법에서 정하는 건축 신고를 해도 되는 그 규모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큰 액수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건축 허가 갑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뭔가 일반 그냥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큰 시의 장이죠. 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가 어느 정도냐, 21층 이상이거나 5예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21층과 10만 제곱미터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22층짜리인데 한 8만 제곱미터예요, 연면적이. 그래도 이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요 밑에 있는 건 잘 안 나오고요. 대신에 규모가 이 정도로 크고 연면적이 큰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거, 공장, 창고,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얘네는 다 예외예요. 얘는 왜냐면 공장이나 창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축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빼주겠다 하는 거죠. 그것도 같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 건축 허가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제한,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그런 경우 제한 요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건축 허가의 제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 한해서 1년 이내. 무슨 얘기냐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뭔가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이 착공을 제한한다, 착공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험에는 주로 이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도 로또 1등이 막 세 번 연속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돈이 한 100억 이상이 됐어. 그러면 21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 그러면 시장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죠. 건축허가 신청 서류가 어떤 거냐 이거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 나오는 건 요 빨간색이에요. 주로 건축계획서, 배치도, 구조계산서, 그리고 건축설비도. 얘네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까만색도 필요하죠. 까만색도 필요한데 까만색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요거를 참고하시되, 건축계획서, 배치도, 그리고 구조계산서, 건축설비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건축계획서, 얘는 전체적인 윤곽을 다 얘기합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대지 면적이 얼마냐, 건축 면적이 얼마냐, 연면적이 얼마냐, 건폐율이 얼마냐, 층수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주소가 어디냐, 이런 것도 나오죠. 배치도는요,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라는 게 나와서 참 좋았어요. 배치도는 원래 드론이 나오기 전에는 위쪽에, 건물 위쪽에서 새가 밑을 보면서 보고 그린 그림이 이제 배치도인데, 이젠 드론이죠, 드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됐다고 치고 위쪽에서 쭉 올라갔을 때 밑에 그냥 땅은 어디고, 조경은 어디고, 잔디는 어디고, 건축물이 어디다라는 걸 쫙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린 그림이 배치도.
그리고 구조계산서 각각의 모든 부재가 우리 건축 구조에서 하는 거죠. 휘묵력이 얼마냐, 전단 능력이 얼마냐, 단면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단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B는 어떻게 되느냐, H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다 숫자로 계산해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한 서류, 구조 계산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그림 구조도.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 도서에 들어가는 이 디테일한 설명들. 그리고 건축 설비도. 설비가 덕트가 어떻게 들어가냐. 난방은 어디 들어가고, 냉방은 어디 들어가고, 덕트는 어떻게 되고, 전기 배선은 어떻게 되고, 샤프트는 어떻게 되고, 그게 다 이거죠. 건축계획서, 배치도, 구조계산서, 설비도가 이런 게 이걸 비롯한 여기 나머지 여러 가지가 다 건축 허가 신청 도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건축허가 도서의 첫 번째인 건축계획서에 들어가야 표시돼야 될 내용, 개요죠. 위치나 대지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도시계획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또는 건축물의 규모, 앞에서 했었죠?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요게 칼같이 다, 왜냐하면 저게 건축법규 대상이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용도별 면적, 그래서 이게 제1종 근생이냐, 제2종 근생이냐, 뭐 문집시설이냐, 종교시설이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의 규모 몇 대냐, 이것도 다 주차장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계획서 뭐 등등이 있는데 시험에는 요 2, 3, 4, 5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5번 가보시면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 도서. 대형 건축물이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거죠. 건축계획서에 설계 설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 금액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공사 금액 제외다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형 건축물이다 보니까 공사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선계획,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시공 방법, 계략, 공정계획도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선, 어떻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교통처리계획. 대형 건축물이면 지하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요. 그렇다면 밖에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에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차량 교통 처리 계획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알아서 그냥 지하 주차장만 떨렁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이 차가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이걸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교통 처리 계획.